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살과 피는 물론이고 내 머릿속에 든 생각과 가슴속의 응어리까지 전부 쏟아내야 비로소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믿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삶을 관찰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와 위엄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50이 넘고 60이 되면 우리는 자식 앞에 서는 것이 때로 두려워집니다. 젊었던 시절의 기세는 사라지고 자식은 어느덧 커서 나를 평가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부모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젊은 날은 이랬단다 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자 지표여야 합니다. 만약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러 갔는데 그 별이 구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와 자신의 상처를 일일이 보여준다면 항해사는 더 이상 그 별을 믿고 배를 몰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든든한 산맥이어야지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한탄하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엄이라고 하면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엄은 미적 거리에서 나옵니다.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적당한 거리 말입니다. 그 거리감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법입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흐르는 파동이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뱉는 말은 그 아이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부모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소통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고통을 침묵으로 인내하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겪은 삶의 풍파를 자식에게 시시콜콜 전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 있는 부모에서 가련한 노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고생을 알아줄지 모르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을 우러러보던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입을 닫는 법을, 그리고 자식의 존경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견디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금기사항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라는 성역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말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오직 깊은 눈빛과 따뜻한 침묵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자식에게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 할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감내했던 과거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잠을 줄여가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등을 휘어가며 일했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의 밥이 더 배불렀던 그 시절,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 자식이 장성했을 때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마치 훈장처럼 혹은 빛 독촉장처럼 꺼내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때 엄마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이 말들이 자식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부모는 사랑의 확인을 위해 던진 말일지 모르나 자식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정서적 채무로 다가옵니다. 사랑이 채무가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위험은 사라지고 비루한 거래만 남게 됩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제가 본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할 때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위험은 자식이 스스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노고를 짐작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 입으로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너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존재를 당신 인생의 방해물 혹은 보상 기제로 격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효쇼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자식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행하는 것이지 부모가 공치사를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눈물겨운 세월은 여러분의 고결한 역사로 남겨두십시오. 그것을 자식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알아달라고 애걸하지 마십시오. 존경은 구걸하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온 이의 주름진 손마디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산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높은 경치를 준비했는지 아느냐고 생색을 냅니까? 산은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한 듬직함에 이끌려 산을 찾고 그 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부모도 산과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풍파를 자식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고통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아픈 유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의 희생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품어 안을 때 그 침묵의 깊이만큼 위험의 높이는 올라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고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생 덕분에 환하게 웃는 자식의 얼굴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괜찮다. 나는 다 잊었다. 너희만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한마디 뒤에 숨겨진 진실한 침묵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품격 있는 부모로 만드는 길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팔아 오늘의 존경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헐값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슴속 깊은 곳, 가장 어두운 방에 가두어 두어야 할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도덕적 실수나 인격적인 결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이상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자식과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혹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나도 젊었을 땐 이런 실수를 했단다. 나도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라며 과거의 허물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습니다. 이것을 솔직함이나 인간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도덕적 이정표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식은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가 스스로 나도 사실은 방향을 잃고 헤맸으며 부정한 길을 걷기도 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치관의 기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성역이 존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한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다스리고 자식 앞에서는 올곧은 모습을 지키려 노력했던 그 지향점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에게서 삶의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감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에서 미적거리가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듯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비밀과 거리는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어느 정도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는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불투명함이 있어야 그 위로 부모라는 이름의 위엄이 반사되어 빛나는 법입니다. 젊은 날의 방황,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 혹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했던 순간들은 오직 신 앞에 혹은 여러분의 일기장 앞에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자식에게 고백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려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책을 자식의 영혼으로 옮겨 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두운 과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옛 선비들은 부모의 허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효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식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자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려 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가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자식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부모라는 숭고한 배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극에 몰입을 깨고 분장실의 추한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듯이 부모 또한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품고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겁함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끝까지 숨기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부모의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 올곧은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영혼을 맑게 지켜주는 길이며 여러분의 위엄을 영원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예민하고도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돈, 즉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유산 배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존을 지탱하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혈육의 정마저 갈라놓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살아서 주는 재산은 원수가 되고 죽어서 남기는 재산은 효자를 만든다는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위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든 혹은 얼마나 부족하든 그것을 자식들이 상세히 알게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순수한 정서적 유대는 숫자와 계산으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의식 중에 기대와 계산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돈이라는 물질이 가진 강력한 중력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내가 나중에 이 집은 너를 주고 저 땅은 네 형을 주마 라고 미리 공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깁니다. 더 받은 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을 느끼고 덜 받은 자는 서운함을 넘어 부모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을 미리 약속받은 자식은 부모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기보다 그 약속된 자산이 언제 내 손에 들어올지를 먼저 셈하게 되는 비극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위험은 자식에게 기대감을 주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당당하시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느낄 때 그들은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재산을 미끼로 자식의 효도를 끌어내려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빈곤함을 털어놓으며 자식에게 의지하려 할 때 부모의 위엄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유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비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권위이자 자식들이 끝까지 우애를 지키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미리 나누어준 재산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받은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인간 본성의 민낯입니다. 돈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자식이 묻더라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은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 마라 는 정도로만 답하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나 필지는 오직 법적인 유언장에만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여야 합니다. 그 방패를 미리 자식에게 넘겨주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노년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삶의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산 마음은 돈이 바닥나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침묵과 위엄으로 지켜낸 부모의 자리는 자식의 가슴 속에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품위 유지비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나누어 주고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며 여러분의 생을 고결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전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희생, 젊은 날의 허물,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재산, 이 모든 침묵의 목적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살, 60살을 넘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씩 정성스럽게 비워내고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노년의 사랑은 우아하게 사라져주는 것에 그 진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엄은 목소리를 높여 훈계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 그 아이가 삶의 무게에 힘겨워할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정성, 그리고 부모의 이름으로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무요무요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비로소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어령이 말하는 위엄 있는 부모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만약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야말로 당신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같이 화를 내거나 과거의 공덕을 읊으며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미성숙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관객이 되십시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은 입을 닫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생을 오로지 나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하며 고독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완성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며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나는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삶을 마음껏 살 거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뿜어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품으로 기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지만 저는 인생은 짧고 사랑의 여운은 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그 고귀한 침묵과 위엄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형제간의 다툼을 낳을 수 있지만 부모가 보여준 절제와 품격은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과 땀은 이미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꽃향기를 멀리서 감상하며 저무는 노을처럼 평온하고 장엄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마지막 소명이자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